펀드노트입니다. SK증권 이민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하고 있는데요.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아서 좀 우산을 항상 챙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신 멘트인데 네. 어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과장님. 네. 항상 준비한 멘트지만 너무나 어색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게요. 네, 준비한 것 같지 않은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펀드를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펀드 알아볼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가 국제적으로 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 탓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지난해 말 2,700억 정도에서 16일 기준으로 3,200억을 기록하며 연초 이후 약 한 5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일본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실 지난해 어떻게 보면 유럽도 계속 그동안 돈을 풀어오긴 했지만 미국 다음으로 정말 과감하게 또 양적 완화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일본 증시도 2013년도에 많이 올랐네요. 한 해 동안 56% 지수가 상승했고 지난해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지난해는 오히려 한 10% 내외 채 안 되고요. 올해 들어서 다시 13% 정도의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현재 일본 증시는 아무래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년 만에 2만 포인트 고지를 밟고 있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일본 주식 시장의 매력도가 커진 것은 구조 개혁과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 개혁과 엔화 약세를 발판으로 해서 과거 3분기 연속 부진하던 일본 경제 성장률이 최근 반등에 성공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1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급등을 했고요. 특히 일본의 공적 자금과 해외 큰 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공적 자금 GPIF라고 하죠. 이 137조 엔이라는 막대한 운용 자금 가운데 4분의 1을 일본 주식시장으로 돌리고 있는 점도 하나의 일본 증시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싱가포르 투자청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 투자하지 않던 중동계 자금들도 일본에 투자를 하는 것도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 투자가 일본 주식 순매수액은 1조 361억 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때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미국 증시 이어서 계속 박스권의 어떤 침체 양상. 일본 같은 경우도 10년 잃어버린 10년, 20년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증시들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이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우리도 또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힘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이미 2008년도에 박스권을 지지난해에 돌파해 주면서 이제 또 새로운 고지 2만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대 국부펀드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중동계 자금까지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사실 일본 쪽에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일본 시장에 대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후반 일본에 좀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아픈 기억이 좀 있고요. 일본 증시가 승승장구하던 2007년도에는 일본 펀드에만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수가 반토막이 나고 일본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때 많은
손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하시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충격이 현재까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그 관점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중국 펀드 쪽에서도 아픈 기억이 많은 분들 네, 맞습니다. 많이 계신데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펀드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현재 일본 증시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일본 펀드 재조명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좋은 투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회를 잡는다면 좋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펼쳤고 소비세 인상, 네. 인상이 지난해 있었는데 이후에도 뭐 경제가 또 생각보다 더 또 원활하게 굴러가면서 GDP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네. 기업들도 그 임금을 인상하는 흐름들이 네네, 또 요즘에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것도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는지 이 부분도 네. 저도 지켜볼 생각인데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환율 측면을 안 짚을 수 없습니다. 펀드도 그렇고 직접 투자도 그렇고 이 환해지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익률로는 이익을 봐도 환차손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일본 펀드의 경우는 좀 심하다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펀드에서는 좀 수익이 났어도 그 환해지 부분에서 그 잘못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가 좀 많았었고요. 현재 이제 그 환해지 부분을 좀 그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환해지 부분에서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면 환율의 변동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 행위라고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투자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동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변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환해지를 통해서 최대한 변동성 자체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해지의 여부는 해외 펀드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환해지 여부는 지금 그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 펀드에서 그 환해지를 잘 하고 있는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해지는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극악으로 갈릴 수가 있고요. 환해지를 하는 펀드인지 아닌 네, 펀드인지에 맞습니다. 따라서요. 네. 그래서 펀드명을 보시면 그 H라고 해서 네.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해지,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가 표시라고 펀드 볼 수가 이름에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펀드명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 펀드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엔화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해지도 고려해서 반드시 네, 투자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수익률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본 펀드. 그동안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줘 왔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본 펀드의 수익률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설정액 100억 이상, 4월 1년 수익률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펀드닥터 4월 14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KB스타 인덱스, KB스타 재팬 인덱스 주식 네. 파생형의 같은 경우에는 44.37%, 그리고 플랭클린 재팬 자주식형은 같은 경우에는 42.93%, 그리고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신한 BNP 탑스 일본 대표 기업자 해지형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33.9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상위? 네, 맞습니다. 3위죠? 수익률 1, 2, 3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신한 BNP 같은 경우에는 펀드명에 해지, H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해지를 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트 네. 스프링 다이나믹 재팬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된 지 3주 만에 100억 이상이 좀 몰려서 일본 펀드에 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입니다. 예전에 네. PCA 자산 운용이기도 하고요. 네. 신규 펀드인데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금이 바로 몰리는 네네. 것은 그만큼 일본 펀드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네.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일본 펀드 진짜 지난 1년간 수익률 이렇게 네네. 좋았는데 앞으로 1년간도 이 정도 수익률 기대하시면서 네. 진입하셔도 괜찮은지 또 투자에 뭐 리스크 요인 같은 게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 상황에 대해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경계를 좀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의 대규모 공적 자금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한 호조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한 일본 정부가 가감한 양적 완화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만큼 근본적으로 성장성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라고 해도 한 펀드에만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 경제가 선순환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고령화 국가라는 점과 양적 완화에 기댄 어느 정도의 회복 기미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동성 장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펀드를 통해로도 좀 확인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펀드노트 이민환 과장과 일본 펀드 알아봤습니다.